네, M7 기술주 상황 함께 점검하고 본격적인 이슈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7기업 모두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큰 하락폭이나 정말 반짝 뛰는 상승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가운데 1분기 금융주들의 실적이 그래도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한 이후 우리 시간으로는 5시 20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관세에 대한 일시 중단, 90일 정도의 유예는 관세에 관한 전환기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다른 국가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일하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함께 나왔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 있었는지 총 4가지로 살펴보시죠. 먼저 변동성 지수,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공포지수라고 불리죠. 이 지수가 돌연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에 있어서는 정말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일지 지수 어떻게 나왔는지 지켜보겠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한 6개월 정도 임시 유예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 짚겠습니다. 또 새벽에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종목단에서는 중국이 보잉 항공기에 대한 인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잉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변동성 지수, VIX 지수는 화요일에 다시 하락해 30선을 하회한 28.49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옵션 가격을 기반으로 내재 변동성을 측정하는 이 지수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50선 위에서 거래됐는데요. 이 지수 공포지수로 불리죠. 최근 몇 년간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때 일반적으로 20 미만으로 거래됐습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닉은 매도의 와중에 VIX와 풋 콜 비율과 같은 지표가 저점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최고 공포는 이미 지나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프랑스와 필립,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캐나다의 제조, 가공, 식품 및 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6개월간의 일시적 관세 감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시 면제는 공중보건과 의료 및 공공안전,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에도 적용되는데요. 추가적으로 EU의 경우 미국과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거의 없었으며 미국은 기존 EU 제품에 부과한 자동차, 철강 등 관세를 철폐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와 관련해 공은 중국 코트에 있으며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가진 것, 즉 미국 소비자를 원하며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중국 이외의 국가와 관세 등 무역 협상 상황을 묻는 말에는 70여 개국이 미국과 접촉했다라는 점을 재언급하면서 15개 이상의 제안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소식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보잉 관련 소식 짚어보시죠. 보잉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단연 항공시장 안에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얼마 전 히토류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겠다,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관세를 넘은 비관세 장벽을 건들고 있는데요. 1번 타자가 히토류였다면 두 번째는 항공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125%의 관세에서 더 이상은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관세의 핑퐁은 약간 중단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비관세 장벽에서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카드는 항공기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부터 자국 내로 수입되는 보잉의 항공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보잉의 주가는 오늘 2.36%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보잉의 항공기를 수입 중단하겠다라는 건 약간 사전에 예상할 수가 있는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샹항공이 발주를 돌연 보류한다라는 소식이 3주 전에 전해졌던 건데요. 이제부터는 남방항공, 에어차이나 샤먼항공이 지금까지 10대 정도를 발주해 두었는데 이 10대의 수입이 전면적으로 통제된다, 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대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 두고 팔기만 하면 되는데 보잉 입장에선 정말 큰 타격이겠죠.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판매 시장을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에 이어서 두 번째 타자는 항공기 시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잉에 관한 중국의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현재 큰 거래를 어긴 것이다라고 밤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지난 1기 당시 우리가 맺었던 농산물 협상도 모두 파기를 한 적이 있다. 대부분 파기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이런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 밖의 움직임,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지난 이 시간에 중국이 반미 결속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동남아 3개 국가에 대한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장을 마감하고 난 이후 앞서 전해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중국과 미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시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관세 장벽을 건드리는 다음 타자, 세 번째 타자는 어디가 될 것인지 히토류와 항공시장에 이어 다음에는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할게요.